자, 73페이지 제2장 등기 절차. 또 여기를 좀 약간 우리 1장부에 비해서 좀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뭡니까? 세트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롯데리아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햄버거 주는데 막걸리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콜라나 커피, 그 다음에 사이다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예요? 크게 한번 봅시다.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1장에서 배웠던 게시라는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공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촉탁 등기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는 대표적인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명령 등기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요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 신청을 잘라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요거 두 개는 이제 원칙이라고 한번 봅시다. 원칙이라고 써놓으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A가 있네요. 그러면 A와 관련돼서 등기안의 직권 등기, 요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세팅을 하나 또 해둘 필요가 있어요. 봐봐요. 요쪽으로 갑니다.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 돼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고, 자, A적으로 뭐예요?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등기 강제.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자, 부동산 등기법, 특별조치법, 명의신탁. 요거는 몇 개월입니까?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는 명의신탁 3년이죠. 그러니까 요 73페이지와 74페이지는 이렇게 요 전체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A적 측면에서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네. 그래서 A적 측면은 작년에 출제해서 출제는 약간 떨어졌다라는 거. 작년은 별표 3개였죠. 자, 73페이지 보니까 거기 게시. 그래서 1번에 당사자 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법 1개월이요. 특별조치법 60일이요. 명의신탁에 대해서 3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이제 관공서 촉탁 등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세팅이 이렇게 요 하나의 세팅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하나 세팅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2번에 부동산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의 게시로서 그래서 1번에 등기안의 직권 등기가 있어요. 등기안의 직권 등기는 뭐예요? 따로 줄을 쳐놨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박스 밑에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어요. 명령 등기. 그래서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뭘로 잘라줘라? 이의 신청으로 잘라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직권 등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쓰는 것보다도 말로 직접적으로 우리 한번 기본세에서 한번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직권해 봅시다. 1번에 이제 직권 보전 등기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네.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처분 제한 원칙이 되죠. 여기에 대한 A로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는 A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전과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처분 제한 이때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원칙이다. 이거는 23회 때 2.5점짜리고 20회 때는 박스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줄쳐놓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인 주소 변경이 있네. 이것들은 사실관계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죠. 등기관이 알아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로 착착착 해석해 나가야 돼요. 자, 주소 변경 사실이 신청세 명백 동그라미. 그러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인 직권 등기가 되겠네요. 자, 경정과 관련돼서 착오유료. 착오유료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죠. 등기관이 잘못했대.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네. 자, 말소와 관련돼서 특히 말소와 관련돼서 요거는 특히 잘 해놔야 돼요. 자주 지문에 등장하는 애들입니다. 자, 1번은 29조 1호. 1호는 가나 위반이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죠. 2번은 말소할 권리, 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그럼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3번에 가등기한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 말소. 요거는 작년에 2.5점짜리죠.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을 우리가 나눠봐야죠. 양립 가능하면 좋지, 양립 불가능하면 바로 직권 말소를 시키죠. 그러면 사후 통지, 사전 통지, 사후 통지라고 아까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수용이네. 수용은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으로서 작년에 우리가 출제됐죠.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칙상 직권 말소가 되네. 자, 5번에 한매에 의한에 의한은 행사로 권체하죠. 한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그래서 등기하니 직권 말소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행직, 행사, 직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6번과 관련돼서 우리 배웠던 거네요. 자, 성소한 가처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소유권 말성 등기, 당해 가처분 이후에 제3자 소유권 이해 등기,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해 가처분 이후에 제3자 명의 이해 등기는 요거는 신청입니다. 요거는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해 가처분만 뭐라고 그랬어요? 직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직. 그래서 당해 가처분만 직권 말소고 나머지는 신청. 그래서 요 6번이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러면 말소 등기는 뭐예요? 세 종류가 있죠. 신청 말소, 직권 말소, 촉탁 말소. 말소 등기가 직권으로 이루어졌으면 회복 등기도 직권 말소 회복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번 해결이 됐고요. 2번에 등기한의 가호로 해서 부적법하게 말소됐대. 그러면 등기한이 회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됐으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 자,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직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추가 그 공동저당에서 뜻 이렇게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전 등기의 공동담보가 추가됐다는 뜻 직권이죠. 그 다음에 대직권 뜻 직권, 별도 등기 있다는 뜻 직권, 건물만에 관한 뜻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5개를 샘플로 잡아줘서 아주 조심해 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각인을 한번 해 놓자고요. 자, 대체로 이제 가처분 등기가 있다.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이거는 법원이니까 관공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로 이루어진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거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로 이루어진다. 촉탁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입니다. 가처분 명령 등기는 대표적인 용어는 뭡니까?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단독 신청으로. 그래서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잡아줄 거는 바로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용어는 대표적으로 이의가 붙었죠. 그래서 명령 등기가 됩니다. 자, 대표는 이제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가 있네.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이건 대표적으로 계약이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된다. 그래서 이 5개 특히 읽을 수 일토적을 조심해야 돼.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이것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기해서 행직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당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한매권 행사, 그러면 직권 말소, 나머지는 신청이요. 당해 가처분은 직권, 나머지는 뭐다 신청. 여역지는 직권,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직, 당직, 여직 3개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직권 등기를 좀 우리가 초토화시켜 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야, 여기에서 우리 이제 2페이지를 마무리가 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등기 신청의 당사자라는 게 우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그러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 신청의 종류들이 있죠. 그러면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공동 신청이 돼요. 그래서 원칙은 공동 신청이요. A는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단독 신청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놔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잡을 거는 우리가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죠. 당사자 신청. 여기 당사자에 대한 제3자 A가 있다고. 그래서 A에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다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러면 공동 신청에서 뭐가 또 중요하냐?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A가 B와 대집을 받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매수인은 뭡니까? 요거는 사인이 되죠. 매도인도 사인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돼서 두 사람이 이제 당사자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등기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이렇게 따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사인 간의 관계, 여기 이제 실체 관계,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절차 관계, 등기소에 올 수 있는 관계, 절차 관계. 요 실체 관계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실체법이 돼요. 그래서 실체법, 여기 대표적으로 민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절차 관계로서 여기 이제 뭡니까? 바로 절차법이죠. 절차법. 여기 바로 등기법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법. 자, 여기서는 사인이 얘가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뭐다? 사인이 등기소에다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선생님 여기까지 왜 왔느냐? 이제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실체법,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권리자.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이제 개념이 나왔네요. 자, 절차법상 권리자란 의미는 뭐냐? 바로 이익을 받는 자가 모조리 바로 뭐의 권리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는 뭡니까? 불이익을 받는 자가 모조리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의 관계,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는지 그거 한번 따져주시고, 그러면 거기 74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상 권리를 잃거나 등기부의 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권리자를 얻거나 등기부의 기록 형식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에서 특히 척한 정의예요. 매매.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다. 요거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꼭 확인해 줄 거는 그 중간에 한매 특약 등기라고 있어요. 저 밑에서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 올라와 봐요. 한매 특약 등기는 A가 집을 팔았다 되돌려 사니까 우리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이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일반 매매와 한매 특약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다시 체크하고. 자, 위에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칸을 봐봐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후 자르고 저당권 말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불연 설명이 좀 돼야 되겠네요. 자,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됐대. 그러면 이쪽에 C로 갔다라는 거네, C. 그러고 나서 이제 말소 등기를 요구했다라는 거네. 말소 등기를 요구하면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되고, 얘도 권리자도 될 수 있고, 얘도 권리자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얘는 뭡니까?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얘는 계약 당사자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저당권 말소는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자, 그 다음에 등기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정리해둬야 돼요. 이거는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특히 건저당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자, 이번에는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죠. 자,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한 후 B가 C한테 넘어갔대. 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 등기를 요구했다네요.
말소 등기를 요구하면 얘가 당연히 권리자가 되겠죠. 말소. 그러면 얘가 얘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얘가 의무자가 되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저당권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이전되는 저당권 말소는 등기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이고 등기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 한매 특약 등기 밑에 신탁 등기가 있어. 이 탁자가 등기의무자, 수탁자가 등기권리자에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정여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밑에 갑토지의 의리, 지상권 설정 동그라미, 갑토지에 설정된 의뢰 시상권 말소 동그라미 두 개 묶어요. 그러면 설정과 말소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 자, 그 밑에 전세권 말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전세금 감액 동그라미, 전세권 설정 정액 동그라미. 그래서 감액과 정액을 두 개 묶어요. 자, 감액은 말소 등기하고 같아요. 그 위에다 말소라고 써놔요.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다시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그거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가면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나와 있죠. 실체법상 등기장,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하고,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를 행사의 상대방, 아까 개념 잡아줬던 게 나와요. 그러면 양자의 관계,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와 의무자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원치 14페이지와 75페이지는 그 정도 한번 정리해두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권리자 의무자를 한번 따졌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원칙은 이제 뭡니까? 원칙은 이제 당사자 신청이고 A가 제3자에 한 신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보죠.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A. 자, A, B 관계에서 A. 이거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라고 그래요. 자, 이번엔 요거와 관계해서 우리가 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A가 돌아가셨어요. 뭘로 돌아가셨어요? 가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자, 가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공부가 또 안 되는 거 억지로 넣지 말고 좀 시험시험 가면서 가로. 특히 이제 우리 민법 교수님들, 학교론 선생님들이 가로사로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작년 제가 하는 분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학교론 선생님한테 좋은 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차가 잘 돼야 2차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와 2차는 서로 상생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보다는 1차 선생님한테 참 잘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학원에 가면 오프라인에서는 민법 학교론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범위도 많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범위도 많죠. 그 다음에 진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민법 학교론 선생님도 많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강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수강생들도 우리 공부하다 보면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날씨가 많이 더운 한국에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은 첫째도 건강이요, 둘째도 건강이요, 셋째도 건강이고 네 번째 꼭 합격을 기원한다라는 거. 일단 건강해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봐봐요. 옛날에 한번 이야기하는 적이 있어요. 제가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첫 번째 요거는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명예라고 생각해 봐요. 명예. 요거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이라고 생각해 봐요. 건강.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족도 빵이 되고 명예도 빵이 되고 돈도 빵이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가면서 10월 24일까지 페이스 조절을 잘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로사로 돌아가셨으면 자식이 있잖아요. A-. 그래서 이게 상속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는 게 이제 캐치가 되고요. 이때 상속인은 뭐냐? 여기에 당사자니까 상속인은 바로 뭐예요? 제3자가 된다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상속인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괄승계인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포괄승계인 등기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의미를 잡아주시고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 이런 의미를 잡아요. 상속인 등기는 그러면 공동신청이고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죠. 등기부상은 아버지죠. 등기 신청은 아들이 했죠. 불일치하고 있죠. 불일치하고 있지만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29조 7호에는 우리 신청서상의 등기부상 의무자와 신청서상의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는 A 조건이 바로 포괄승계인 등기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신청이죠. 대의신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의신청이고, 그래서 채권자 대의신청에서 초점을 많이 맞춰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채권자 대의신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구분 건물 표시 대의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맞춰달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우리 민총에서 뭘 배워요? 제3자, 대리인 신청을 배우죠. 그래서 대리인과 관련돼서 대리인 신청. 그러면 우리가 제3자인 신청, 포괄승계인 대의신청, 대리인 신청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신청에서 기억 포괄승계인 1번 타자가 나오네. 그래서 여기에서 1번 타자에서 공정하는 딱 두 군데를 봐야 돼. 공동이라는 걸 하나 마지막 점검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줄에 포괄승계인은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와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록과 일치하지 않아도 각하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의자유한 등기 신청에서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의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은 요 정도는 잡아놔야죠. 자, 채권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번을 하나 체크해 놨을 겁니다. 채무자를 불리하게는 등기 신청이 아니어야 되며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권리자입니다. 의무자가 아니라 자, 또는 권리에 영향이 없는 중선 등기 하나다. 그거 한번 꼭 체크해서 마무리를 해 놓으셔야 돼. 또 하나는 자, 77페이지 4번하고 5번을 꼭 체크해 놔야 돼.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의권을 다시 대의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의한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거 하나 잡아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특히 실행과 관련돼서 D가 있네. 바로 밑에 채권자의 대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 필 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된다. 최소한은 그걸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의 구분소유자의 대의신청. 이거는 1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두 번째,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그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놓고 1장에서 봤으니까 거기에다 밑줄을 딱 그어놔요. 자, 3번의 대리인에 대한 신청과 관련돼서 요거는 민법 124조 자기계약 쌍방 대리와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우리 민법에서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채무의 이행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민법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되나 예의 조건이 두 개가 있죠.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채무의 이행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자 민법 124조 단서가 적용돼서 채무의 이행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등기법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모두 허용된다. 그래서 리을 쪽에다가 줄을 딱 그어놨을 겁니다.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3자의 한 신청에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 상속인 등기는 대표적인 포괄승계인한 등기고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 표시의 대의 신청과 채권자 대의 신청이 있죠. 그 다음에 대리인에 대한 신청. 이 정도는 한번 머릿속에 잡아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원칙은 이제 공동이네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3번에 단독 신청 거기 나와 있네. 그러면 단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단독 신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 등기들이 있다. 표제부 등기들. 자, 표제부 등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다.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단독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요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여기에 별표 3개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밑줄을 다 그어놨을 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우리 판결은 3가지가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지만 우리 단독 신청 판결은 이행 판결의 하나라는 거.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놨고, 밑에서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중 A적으로 단독 신청이라는 거, 특히 그 2개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우리 78페이지로 우리 한번 가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잡아줄 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거기 110번을 보죠. 법 23조 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은 찾았어요. 그래서 특히 2번을 봐봐요. 공정정서. 공정정서는 강제 집행력은 없어요. 강제 집행력이 없죠. 등기의 진정성은 확보되지만, 그래서 공정정서한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거 하나 잡아놔야 되고, 자, 이행 판결은 강제 집행력이기 때문에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누가 대주적 판결서,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A가 있고, 여기에 대한 A가 있어요. B, 밑줄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공유물 분할이 확정되면 소송의 당사자는 피고 여부인지를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온유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밑줄을 따로 그어놨습니다. 자, 이행 판결과 관련해서 원칙, 예외 꼭 한번 읽어주시고,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 분할로, 며느리는 판결 확정일로 기록한다. 그거 한번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있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고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 79페이지 상속 등기와 유정 등기를 비교해 놨어요. 상속은 187조 단독, 회사합병은 187조 단독, 포괄유정은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단독신청 거기 밑에 원래 단독신청인 게 있네요. 원칙은 공통일만 A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것, 특히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하나 체크해요. 그래서 6번 꼭 확인해야 돼요. 6번 가등기 말소 동그라미 6번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요거 한번 체크해놓고, 특히 거기 2번의 가등기에서 동그라미 2번 거기 2번에 별표 3개 해놔요.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한 경우 요거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단독 신청에서 포인트는 바로 판결에 의한 등기, 이게 골치 덩어리입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여러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등기 신청의 당사자와 관련돼서 원칙은 공통 A가 단독, 그래서 표제부, 권리자 의무자, 등기 진정성 보장이 된다. 판결에 의한 등기 연결이 되셔야 되고, 원칙은 당사자 신청으로서 A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다. 제3자에 의한 신청에서 포인트는 바로 포괄 승계인, 그 다음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 부분 건물 표시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79페이지 3번.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등기 신청 적격. 요거는 별표가 5개가 됩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합니다.